지금까지는 우리가 분석 결과물로 표를 만들었는데요. 표에는 여러 가지 숫자랑 문자들이 어지럽게 널려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는 표도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해주는 그래프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버블 차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단계 구분도나 3차원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겠죠. 혹은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해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션 차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혹은 마우스로 그래프를 클릭하면 클릭한 것에 맞게 그래프의 형태가 바뀌는 그래프, 이런 걸 인터랙티브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다룰 때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그래프가 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패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만들 때 우리가 설치한 ggplot 패키지를 이용하게 돼요. ggplot 패키지 안에서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qplot이라는 함수를 몇 번 써봤어요. 그런데 이 qplot이라는 함수는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보고서에 실을 수 있는 고품질의 그래프를 만들겠다 할 때는 ggplot 패키지 안에 있는 ggplo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면 디테일한 요소들을 조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ggplot 함수는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레이어 구조라는 게 뭐냐면 층을 쌓아가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이렇게 배경만 만들어요. 데이터는 뭘 사용할 건지, X축과 Y축에는 어떤 변수를 놓을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배경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점을 찍거나 선을 그리거나 막대를 세우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두 번째 레이어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프는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더 추가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축을 자른다든지 혹은 색깔을 표시해 준다든지 표식의 모양을 다른 걸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옵션을 3단계부터 추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한 단계씩 쌓아가면서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산점도를 만드는 방법을 다뤄볼 거예요. 산점도는 X축과 Y축의 연속 변수가 있을 때 이 두 변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와 소득, 이런 것들은 둘 다 연속적으로 표현되는 값이잖아요. 이렇게 연속값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점을 흩뿌려 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산점도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ggplot 함수를 쓰시고요.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mpg 데이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AES 함수를 넣고요. 이 안에다가 축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X축에는 dsupple 100이랑을 놓고 Y축에는 HWY 고속도로 연비를 놔라.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 플롯 창에 이렇게 배경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X축에는 이렇게 dsupper이 들어가 있고요. Y축에는 HWY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배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점만 찍으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이 괄호 닫기 뒤에다가 플러스를 붙이고요. 두 번째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geonPoint라는 함수를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프 위에 점이 찍히면서 산점도가 완성이 됐죠. ggplot 함수들은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해요. 우리가 디플라이할 패키지들은 연결할 때 파이프 기호를 썼었잖아요. ggplot에서는 이렇게 플러스로 함수들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레이어까지 만든 건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프는 완성이 된 거죠. 여기에 옵션을 더 추가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X축을 보면 ggplot은 기본적으로 최소값부터 최대값 모두를 다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만 잘라서 표현하고 싶을 수 있겠죠. X축을 자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붙이고 세 번째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플러스 하신 다음에 xlim이라는 함수를 추가하세요. xlim은 xlimit이라는 의미예요. x축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는 값을 쓰고 쉼표한 다음에 끝나는 값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x축을 3부터 6까지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출력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x축이 3부터 6까지로 잘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또 y축을 잘라볼까요?
그러면 ylim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또 플러스로 함수를 연결하고요. 시작하는 값, 쉼표, 끝나는 값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10부터 30까지로 제한해 보세요. 출력 결과를 보면 y축도 10부터 30까지로 잘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디플라이얼 패키지에서도 함수들을 연결할 때 파이프 뒤에서 엔터를 쳐서 하나의 행에 함수가 하나씩만 들어가게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스 기호 뒤에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코드를 더 이해하기가 편해지겠죠? 자, 이렇게 ggplot 함수는 이런 레이어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는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X축과 Y축에 무엇을 놓을 건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까지만 해도 그래프는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레이어부터는 필요하면 추가로 옵션을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지원 포인트 부분만 다른 걸로 바꾸면 그래프 모양이 다른 걸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산점도를 만드는 방법을 익혔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MPG 데이터의 연비를 나타내는 변수가 두 개가 있죠. CTY가 있고 HWY가 있습니다. CTY와 HW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X축은 CTY를 놓고 Y축에는 HWY를 놓고 산점도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문제. ggplot 패키지 안에 MPG 말고 또 다른 데이터들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미국 지역별 인구 통계 정보를 담은 ggplot 패키지의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 인구와 아시아 인구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데이터는 하나의 행이 하나의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별 인구 통계를 담고 있는 겁니다. X축에는 팝토탈, 전체 인구를 놓고 Y축에는 팝아시안, 아시아 인구를 놓고 산점도를 만들어 보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전체 인구는 50만 명 이하만 표시되게 하시고 아시아인 인구는 1만 명 이하만 표시되게 설정하세요.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X축에 CTY, 그 다음에 Y축에다가 HWY 이렇게 두 개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랑 동일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이 산점도니까 지원 포인트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네요. 그럼 이제 어떤 패턴이 있는 건가요? 네, CTY 연비가 높을수록 HWY가 높은 경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네요. 두 번째 문제. 여기서는 이제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에는 미드웨스트를 가져오고 X축에는 팝토탈, 아시아 인구를 놓는 거죠. 그리고 Y축에는 팝아시안, 아시안 인구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지원 포인트.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프는 완성이 될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묶어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건 왜 그럴까요? ggplot은 기본적으로 X축을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모두 다 표현하게 되거든요. Y축도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모두 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값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굉장히 크더라도 X축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큰 Y축의 값이 하나만 있어도 Y축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도시 때문에 축이 굉장히 커지면서 나머지 도시들은 왼쪽 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몰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싶을까요? 이 왼쪽 아래 부분만 확대해서 보고 싶겠죠. X축과 Y축을 제한해서 일부분만 확대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보면은 전체 인구는 50만 명 이하만 나타나게 해라. 그러면 지금 전체 인구가 팝토탈인데 여기 지금 X축에 있잖아요. 그러면 X림 추가한 다음에 시작하는 값을 0으로 하고 끝나는 값을 50만 명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제한되면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아시아 인구는 1만 명 이하만 나타나게 해라. 그럼 아시아 인구는 지금 팝아시안이고 Y축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Y림을 추가해서 0부터 1만으로 제한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Y축도 제한이 되면서 왼쪽 아래 부분을 확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